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제3장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나와 있을 겁니다. 원칙적 시행자를 같이 보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다음의 자는 박선에 나와 있죠.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의 자가 누구냐면은 박선에 들어오세요.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끝에 누구죠? 한국토지대공사 등 공공기관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3번에 국가철도공단 등 정부추정기관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지방공사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줍니다.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는 공공시행자 됩니다. 앞에다가 공공시행자 적으십시오. 그리고 5번에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의 토지소유자 동그라미 하시고, 6번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뭐죠? 조합 동그라미. 그래서 5번, 6번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누구죠? 공공시행자.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5번의 토지소유자, 6번이 조합이죠. 그래서 잠깐만 5번 이하는 누구죠? 민간, 그렇게 하면 민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하죠. 누구를 지정하죠?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 공공기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누군지 궁금하면 교재 보시면 되잖아. 한국토지대공사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 시작해서 철도공사까지 쭉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 추정기관이 누구죠? 나와 있잖아. 국가철도공단 나와 있습니까? 기억리은 나와 있잖아. 보시면 되잖아. 이제. 그 다음에 조합 봐봐요. 요 조합 봅니다. 조합이 몇 번이죠? 6번. 6번에 조합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가로 안에 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만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사업 시행자 되는 거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은 사업 시행자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 이유가 뭘까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잠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라. 그게 구역 안에는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수용 방식으로 하면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다 수용해버리는 거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토지를 수용하지 않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왜를 알죠 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가 등 공공시행자 혹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럼 상상해야 돼. 이 동네에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돼. 구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그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는데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게 신청했다면 그 위법부당하게 신청한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할게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 토지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생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는데 위법부당하게 신청했다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교재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가지고. 교재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박스 밑에 봐요. 환지방시의 시행자 나와 있습니까? 환지방시의 시행자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지정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201페이지 박스잖아, 저 위에. 20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3개. 동그라미 1, 2, 3번 중 한 개 들어가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 사유가 3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만 하세요.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 보세요. 아니면은 지정권자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가는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 국가가 답이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잠깐만.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시험 나온 거예요. 국가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가가 답이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런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3, 4년 전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런 것은 정답률이 한 20%, 10%밖에 10명 중에서 한두 명 맞췄단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였어요. 네. 202페이지 봐요. 202페이지 보면은 시행자 변경 사유 나와 있습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몇 가지 나와 있죠? 4가지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시행자 변경 사유.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 등하면은 그 지정된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 4개 맞죠? 시행자 변경 사유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4개를 꼭 외워야 되는데 암기라고 줬고요. 특히 몇 번 외워야 될까요? 2번, 3번은 상식이고 1번하고 4번의 숫자를 혼동하면 안 돼. 이 비교해야 돼.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질구인가를 받고 2년 내에 실질구인가 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내려와요. 4번.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실질구역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실질구역인가 후 몇 년?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실질구역인가 신청이 없을 때? 1년. 실질구역인가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공사 착수 없을 때? 2년. 비교해서 암기할 것. 그 다음에 203페이지 봐요. 203페이지 보시면은 심화학습 나와 있죠?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지켜야 될 것을 정한 게 뭐죠? 규약이라. 그러면 누가 단독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규약을 필요로 합니까? 공동 시행할 때만 규약이 필요합니까? 잠깐만. 나 혼자 산청에서 기농을 했잖아. 나 혼자 모임을 한다?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혼자만 모임할 거다? 기농자 모임할 거야. 우리 동네에서 나 혼자만. 내가 지켜야 될 규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 근데 우리 동네에 기농자가 이렇게 한 10명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끼리 모임을 만든다면 규약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단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까?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공동 시행에 참여한 자가 지켜야 될 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규약에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규약을 정하는데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20개. 그 중에서 다만 동그라미 칠 거예요? 몇 번? 12, 14, 16, 18. 몇 개? 4개는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는 거야. 이것도 시험 나왔다? 2번이나. 단독 출제 가능성도 있죠. 단독 출제도 있었어.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규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4개가 있죠. 몇 번 동그라미 하세요? 12번, 14번, 16번, 18번. 그 4개는 암기. 책 좀 넘겨요. 205페이지 오세요. 205페이지. 205페이지를 펼쳐 두시고 저 좀 보실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무지하게 많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지정기관, 공공시행자가 지정될 수도 있죠. 구역 안에 토지 소유나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따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조합. 이때 조합을 무슨 조합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조합. 그럼 잠깐만, 우리가 앞 시간까지 오늘 1교시까지 국토교육부 공부했죠. 국토교육부에서 배운 조합이 뭐죠? 저를 보시고 국토교육부에는 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배운 기억이 없죠? 없어요. 기억이 없어야 정상이야. 국토교육부에서 배운 채권이 하나 있죠. 무엇이 있죠? 국토교육부에서 배우신 채권의 이름이 뭐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 언제 발행합니까?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넣고 도로용지, 지하철 용지, 공항 건설 용지로 결정고시에 넣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면은 관할 시정청에 매수 청구하죠. 그때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을 지급할 때는 현금 지급입니까? 채권입니까? 현금 지급의 원칙인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뭡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 국토교육법에는 무슨 채권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죠. 오세요. 도시개발법에는 무슨 조합이 있죠? 도시개발법에 무슨 조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조합이 있는 거야. 도시개발조합은 몇 개가 있죠? 한 개뿐이라.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조합뿐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무슨 조합이 있죠? 정비조합. 정비조합은 몇 개가 있죠? 2가지. 무슨 조합이 있어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택법에 가면 조합이 있죠. 주택조합이 있죠. 주택조합 몇 개가 있죠? 3개. 무슨 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 주택조합이 있죠. 이 종류부터 하는 게, 분류부터 하는 게 기본 아닐까? 누가 발행하는지는 못 외워도 종류는 기억이 나야 되잖아. 그죠? 소속. 저는 민법 소속입니까? 공법 소속입니까? 공법 소속. 저에게 민법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공법만. 오늘은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조합을 어떻게 만들까요?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절차, 누가 조합이 될까요? 등을 공부할 거예요. 네,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조합의 설립 절차. 이럴 때를 공부할 때는 필기에 들었죠? 네, 필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여기 보고 이제 필기를 요구하면 되죠. 제일 먼저 조합을 만들 때는 조합에 뭘 만들죠? 정관을 작성합니다. 국가를 만들려면 헌법이 필요하죠. 재헌헌법,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면서 헌법으로 국가가 구성되는 거야. 조합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을 뭐 받죠? 인가받죠. 인가받고 30일 내에 뭘 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성립 요건은 인가입니까? 등기입니까? 등기. 설립 인가받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 지정권자에게, 그죠? 근데 인가 신청할 때 그냥 가야 됩니까? 동의 요건 갖춰야 되죠? 동의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 숫자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찬성한다는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받고 인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인가를 받았어. 인가 내용을 변경할 거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변경할 거라고. 알겠죠? 변경할 때는 그냥 변경입니까? 변경 인가를 받습니까?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외워놔야 돼 이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교재 보세요. 205페이지 양가로 2번 변경 인가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그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 다만 줄 거요. 다음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를 변경 인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은 인가를 받아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 동그라미 1번, 2번은 암기해야 돼. 줄 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읽고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암기하면 돼. 암기라고 적어놓고 직접 넘겨요. 넘겼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조합의 법인격, 조합의 법인격 등 나와 있습니까? 읽으세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조합원 등 3번 나와 있습니까? 조합원은 받으려야 되죠. 조합원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드릴게요. 도시개발지구의 조합원은 줄 거요.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를 한다.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 줄 거요.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지구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1월달에 공부하신 분들. 정비조합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정비조합에는 무슨 조합이 있죠? 재개발조합도 있고 재건축조합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조합이 있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은 누가 됩니까? 도시개발구 간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거야. 재개발할 때 조합은 누구죠? 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감동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나와야 돼.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잖아. 맞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거야. 이때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잖아. 재건축할 때 누가 조합이 되죠? 토지 등 소유자.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누구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할 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사업에 동의한 자의 하나요.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재건축할 때는 사업에 동의한 자의 하나요. 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연습을 안 하면은 그때 볼 때는 쉬워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법이 점수가 안 나온 것은 본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본 지가 오래돼서 그래. 왜? 한번 철저히 보고 철저히 오랫동안 안 보거든.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수시로 보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는 벌써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누구가 되는지도 한 달만 지나니까 잊어버리구나.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봤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짚어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라고.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세요. 임원 나와 있습니까? 임원에 관하여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안 합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경비 이런 거 208페이지. 그 다음에 오세요. 209페이지 봅니다. 209페이지. 대의원에 나와 있습니까? 5번에 동그라미예요. 죽었죠? 임의기구. 죽었죠? 어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인? 50인 이상 동그라미. 어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그래서 필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 2번 대의원 수 비출 것이고 제목에 비출 것이고 여러분이 읽어서 다 하셔야 됩니다. 대의원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까? 별표예요.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게 권한이 되는 거야. 대의원회를 두는 목적이 총회 권한 일부 대행이라. 근데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니까 다음 사항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회 권한 중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너무 시험이 잘 작년에도 통째로 나왔죠. 재작년인지 뭐 필수 암기입니다.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이죠.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거, 이런 건 쪽지에 적어서 외울만 해요. 이런 것은 안 외우면 안 돼.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외우는 거야. 정관 변경, 정관 동그라미 빨리 해요. 개발계획 및 실질계획 수립과 변경에서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 동그라미,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환지계획 작성, 환지 동그라미, 조합 임원의 선임, 임원 동그라미, 조합의 합병 해산 결정, 합병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어떻게 외웠죠? 정관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이런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 정관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암기를 꼭 해둡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요. 거기 드십시오.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질체에서 누구를 공부했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공부한 겁니까? 조합까지 공부한 거죠. 고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공부한 거 여기 집중해 주세요.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뭘 하죠?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고시하죠.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뭐하죠? 지금 두 사람은 열심히 교재를 막 찾고 있어. 이거 찾고 있어. 앞에서 또 집중. 집중. 그럼 공부 안 된다. 말만 하면 맨날 뒤적. 여기 좀 머리를 좀 생각하고 오늘 했잖아. 오늘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두 번째 뭐하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뭐하죠?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여러분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면 세 번째 뭐하죠? 시행자. 이제 구역을 정했고 이 구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누가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자,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야.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누구를?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 뭐. 그죠? 네. 근데 시행자가 결정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공부한 거야, 지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잠깐 흐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걸 또 이거 하고 있으면 생각 같이 맞추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앞에 책을 또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제발 집중해서 좀 잘 따라와요. 호흡을 맞춰서. 그 다음에 시행자의 결정이 되어 있어. 그럼 시행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될까? 시행자로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이 뭐죠라고 손님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이라.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할까? 해봤잖아.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 동시에 한다 그랬잖아.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구역 수립 허용되죠? 어디에서?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한 지역, 개발구역을 공모했거나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가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지역, 혁신도시건설지역 맞죠? 그 다음에 뭔데?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 나중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1시간 듣고 다 들었다가 공부 마스터 가지고 1시간 듣고 일시 중시하고 1시간 들어내 목차를 이렇게 떠올려버리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된다고. 돌려놓고 듣다가 10분 듣다가 20분 듣다가 전화 오면은 가서 통화하고 와서 다 돌아가면은 안 보잖아, 이제. 다 듣고 다시 되새김 해보라니까. 목차라도 떠올려보라니까. 그러면 진짜 그림이 그려지고요. 공부가 좀 된다니까. 제발. 자,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내가 작성한 실시계획표를 사업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권자가 당신이 작성한 실시계획표를 사업을 해도 좋다고 인가를 하고, 인가하면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인가 내용을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거야.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그 다음에 뭐죠?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계획 인가가 났는데도 2년 동안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그냥 둡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동안 공사 착수를 안 하고 있으면 별 생각이 없잖아. 평택 고시학원의 평택 랜드풀 평택학원의 공법 선정으로 초빙을 받고 계약을 해놓고 2개월 동안 출근도 안 하는 거야. 강의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인가까지 신청하고 인가를 해줬는데 2년 동안 공사를 안 하면은 그 시행자는 그냥 누구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흐름을 잡으니까 아까 그것이 단순 암기가 안 되잖아요. 이때 공사 착수하고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 방법은 무슨 방식이 있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굳이 절차를 안 외워도 수업을 듣고 나니까 회상을 하니까 절차가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뒤돌아보고 다시 흐름을 한번 잡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을 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도시개발법은요. 오늘 강의 듣고 다음 주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을 배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워서 연상을 해보세요. 절차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지정권자, 지정제한과 요청, 지정규모, 지정효과, 지정해제, 개발계획은 뭐가 중요하죠? 수립 시기, 개발계획 내용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거 맞죠? 기, 수, 세, 단,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지 동의 요건 맞죠?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규모에 맞아야 된다.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규모가 얼마죠? 330만. 이렇게 해보고 한번 지나가보세요. 확 들어오지. 다음 시간에 딱 강의 듣고 다음 주에 복습할 때는 이 도시개발법을 오늘 거하고 다음 주 것을 한 2번을 반복해서 들어버리면 확 전체가 보인다니까. 그럼 도시개발법 정복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실시계획을 누가 작성하는지,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뭔지, 실시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오늘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면 되겠네.
누가 작성하고 어디에 맞게 작성하고 실질계획 무엇이 포함되는지 실질계획 인가구시의 효과.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 오세요. 211페이지 오세요. 교재 오셨습니까? 네. 자, 실질계획 인가구시의 효과 211페이지 읽어볼게요. 실질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이잖아. 시행자는 동그라미예요. 시행자는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질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주권 되죠.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 이 경우 뭐죠? 시행자가 실질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죠. 시행자가 실질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려와요. 동그라미 1번. 실질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에 맞게. 그 개발계획 동그라미. 개발계획이 뭐죠? 실질계획 작성 기준이 되는 거라. 그럼 조금 전에 잠깐. 여기요.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 그럼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두 개 좀 헷갈리겠죠, 그죠? 그럼 또 외워야 되잖아. 제가 강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는 하죠. 내일처럼 열심히 하잖아.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연구모임에서도 막 깨우고 하는 스타일이잖아. 강의 잘하지는 못해요. 열심히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금방 해드린 거, 줄 거 드린 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질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 이 경우, 즉 시행자가 실질계획을 작성할 경우 그 실질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아까 여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동그라미 1번부터 18번까지 18개 맞죠? 거기서 14, 15, 16, 17 기, 수, 세, 단 이거 외웠잖아. 또 이거 찾아본다. 잠깐. 말을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잠깐만. 여기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게 있는 거야. 뭐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실질계획.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 잠깐만. 누가 동그라미 1번부터 18번을 무식하게 외웁니까? 아까 14번부터 17번만 외우라고 했잖아. 이걸 안 외워도 답을 찾는 거야.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뭐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어디에 해당되죠? 실질계획.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실질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 개를 외우는 게 낫지 18개를 외우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질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죠? 이걸 기억해야 개발계획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18번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12페이지 옵니다. 21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맨 밑에 양가로 2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특례 나와 있죠? 네, 거기 발표하시고요. 이게 실질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야. 양가로 2번 발표하시고 뒤에다가 제목을 쓰세요. 실질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실질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실질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실질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읽어드릴게요. 밑줄 쭉 끄십시오. 실질계획을 고시한 경우, 줄 다 끄고 계시죠? 실질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가로 건너뛰고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형수로 본다. 그럼 실질계획 고시 내용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실지구획 고시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이 고시의 것으로 본다. 다만 내려와요. 이 경우 죽겠죠? 종전에 이 말은 뭐죠? 실지구획 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실지구획 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실지구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변경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아니야, 변경 밑에다가 아니야,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오죠, 보통. 종전의 도시군 관리구, 실지구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이 실지구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지구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 폐지된 것으로 본다. O 믿겠습니까? X. 딱 시험 나오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콕 찍었는데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설명할게요. 이 부분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잠깐만요. 실지구획 인가를 하기 전에 도시군 관리구획 결정이 고시돼서 잠깐만 도시군 관리구획 결정 고시가 있었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했느냐면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 땅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100번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었지. 언제? 실지구 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실지구 인가 전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를 자연녹지지로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무엇이 있은 거죠? 실지구획 인가가 고시된 거예요. 실지구획 인가가 고시된 거죠. 근데 실지구획 인가를 고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를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돼 버린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실지구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은 100번지를 자연녹지지로 결정한 거죠. 이렇게 실지구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이 실지구획 고시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저촉됩니까? 저촉되잖아. 이럴 경우에는 실지구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지구획 인가 전에 도시군 관리구로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땅을 자연녹지지로 결정 고시해 두었더라도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실지구획 인가 고시하면서 100번지를 3종 일반주로 변경해버리면 100번지, 실지구획 인가 전 100번지 자연녹지지로 결정 고시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사항은 실지구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되고 보는 거라. 아셨죠? 네. 법원이 이렇게 표현했죠. 실지구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종전의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이 실지구획 고시 내용에 일치합니까? 저촉됩니까? 저촉되면 실지구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실지구획 인가 전 100번지를 도시군 관리구로 자연녹지지로 결정 고시해 두었더라도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실지구획 인가 고시하면서 100번지를 3종 일반주로 고시해버리면 100번지는 법적으로 자연녹지지입니까? 3종 일반주로 변경된 걸 봅니까? 3종 일반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잘 보고 대답해 이제 OX를 판단합니다. 실지구획을 인가 고시하기 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이 실지구획 고시 내용에 저촉될 경우에는 실지구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폐지된 것으로 본다. O 믿겠습니까? X. 폐지된 것으로 봅니까? 실지구획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까? 변경된 겁니다. 이러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런 조문이 이해가 되니까 쉽게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도가 진짜 멋지게 나갔어.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다음 주에는 뭐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을 받아서 아마 다음 주에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제대로 하면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4시간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정비법이 아니고 뭐죠? 도시개발법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진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수업을 못 들으면 도시개발법은 꽝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